여유로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맞이한 평화로운 휴식 시간을 휴대폰 진동이 방해합니다. 확인해 보니 지난 몇십 년 동안 함께 직장 생활하며 나름 가깝게 지낸 직장 동료의 부친상 부고 문자입니다. 부고 소식에 복잡한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의견을 구해보니 아내는 조의금만 보내고 가지는 말랍니다. 장례식장이 여기서 멀지도 않은데 얼굴이라도 한번 비출까 하는 고민이 들었지만 아내의 조언대로 조의금만 보내기로 하고 이내 심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의 주인공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나 올해 70대의 문턱을 넘은 남성분입니다. 긴 세월 산전수전 다 겪은 그가 살면서 흔히 접하는 부고 문자 한 통에 왜 이리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가 은퇴하고도 이미 몇 년이 흐른 뒤여서 직장 동료였던 사람들과 교류가 많이 끊긴 탓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명예롭게 은퇴한 직후에는 그나마 교류하던 몇몇 직장 동료의 경조사 연락을 받을 때마다 거의 무조건 참석했었습니다. 그 당시 본인 딴에는 동료라고 생각하는 후배들이 고심 끝에 은퇴자에게 나름 어렵게 연락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 고마운 마음에 진심으로 보답하고자 연락이 올 때마다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참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경조사에 참석할 때마다 현장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동료들의 반응은 본인의 예상과는 크게 달랐답니다. 현장에 도착한 자신을 반가워하거나 초대에 응해줬다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기를 대하는 낯빛만 봐도 불편한 기색이 바로 느껴지고 일을 모두 치른 후에도 특별히 따로 연락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지인으로 여긴 사람들에 대한 신의를 생각해서 자리라도 채워주려고 열심히 참석했지만 이런 반응을 빈번하게 겪으며 내심 상처받기를 수차례.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이상한 초대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초대가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한동안 심한 허탈함에 크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비슷하게 활발한 사회적 교류가 끝나는 은퇴 이후의 노년기에 다다라 연락이 오는 경조사를 도대체 어디까지 챙겨야 하는지 고민인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시작한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이 말년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요즘에 들어서 과거의 인간관계 때문에 적잖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이 많을 중장년, 노년 구독자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은퇴 후 노년기에 들어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년기라는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한 여러분들이 본인과 배우자의 행복한 노후를 1순위 목표로 삼아서 슬기로운 인생 2막을 꾸려나가는데 오늘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은퇴 후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인간관계가 은퇴 후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다닌 직장에서 은퇴하는 순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퇴직한 다음 날 아침에도 해는 똑같이 뜨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일상이 펼쳐지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하신 남편분들, 또 이런 남편을 둔 아내분들은 더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매일 챙겨 입던 출근복을 옷장에서 꺼낼 일이 없어지고 늘 규칙적이던 점심시간 역시 꼭 지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특히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던 직장 동료들도 이제는 따로 약속을 잡지 않는 이상 다시는 만날 일이 없는 완전히 남과 같은 사이가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은퇴 이후에도 과거 직장 동료들과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공적으로 만났어도 사적 친분을 긴밀히 쌓아서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가기도 하는 등
나이 들수록 그들과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마침과 동시에 직장에서 맺은 인연이 자연스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가깝게 지냈던 직장 동료들과 가끔이라도 연락하고 어쩌다 시간까지 내어 소주 한 잔 정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했더라도 과거 몇십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가족보다 더 가까이 보낸 사람들인데 이렇게 질긴 인연이 그리 쉽게 끊길 리 없다고 말이죠. 같은 직장, 같은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을 때에는 동료 간에 함께 나눌 이야기도 많고 서로의 다른 생각까지 업무에 필요하다 여길 수 있기에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끝나서 내가 진행하는 일은 물론이고 직장에서의 역할까지 없어지고 나면 이때를 기점으로 나를 필요로 했던 사람마저 내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전 은퇴를 맞이한 저희 지인 한 분이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의 같은 부서에 무려 띠동갑이 넘을 정도로 어리지만 사람들에게 싹싹하고 일도 야무지게 잘하는 데다 의욕까지 넘쳐서 본인이 은퇴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아끼던 후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본인이 퇴직하고 나서도 그 후배가 종종 생각나서 가끔 불러 술 한잔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몇 차례는 회사는 잘 돌아가냐, 회사 생활은 어떠냐, 누구누구는 요즘 어떻대 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도 그저 즐거울 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어느새인가부터 이런 이야기가 점점 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껴졌답니다. 이러한 탓에 물어보는 본인도 대답하는 후배도 슬슬 민망한 상황이 되었고 결국 지금은 자주 만나기는커녕 가벼운 안부 전화마저 괜히 후배에게 부담이 될까 눈치가 보여서 연락마저 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례처럼 직장에서 만든 인간관계는 결국 유효기 안이 정해져 있는 모래성 같은 인연입니다. 하지만 내 고민에 아랑곳 없이 무심히 날아오는 온갖 경조사 소식은 또 한 번 은퇴자를 난처하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아무리 멀어졌다 해도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있는데 연락을 받고도 안 가자니 내심 찝찝하고 퇴직해서 앞으로 볼 일도 없는 마당에 내가 꼭 가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나마 결혼식이면 어차피 자식들 행사고 좋은 일이니까 나 하나쯤 가도 그렇게 마음이 쓰이진 않습니다만 안타까운 부고장이라도 날아오면 지인이 안 좋은 일을 겪어 괴로울 것이라는 연민에 마음이 안 쓰일 수가 없어서 몇 시간 내내 고민하다 겨우겨우 참석을 결정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경조사가 얄궂은 건지 사람이 간사한 건지 당장 일을 치를 때는 와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들어도 막상 일정을 마치고 나면 그저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이가 어중간해도 기껏 찾아와 준 손님에게 연락 한번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가까운 친구에게도 경조사 이후 연락을 안 주는 사람이 많은데 직장에서 은퇴한 상사에게 따로 연락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현실이 이렇더라도 어렵게 간 사람 입장에서는 예의상으로나마 왔으면 하는 전화 한 통 없이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조용히 지나가 버리니 섭섭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드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사회라는 곳이 워낙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면서 또한 개개인의 생존이 달린 곳이기에 인간관계마저 자기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은퇴라는 수단을 통해 이렇게 번잡한 속세를 떠난 여러분은 이런 계산적인 관계에 너무 정을 둬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육강식이 당연시되는 적자생존의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생존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날이 서고 각박해졌구나 하고 신선 노름하듯 그러려니 넘겨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 인생에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 고로
갈까 말까 심하게 고민될 정도로 애매모호한 관계의 경조사라면 가지 마십시오. 이미 은퇴하신 분이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여러분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긴 세월 동안 쌓인 수많은 연락처들 중에 직장 동료 혹은 업무 관계로 만난 사람들을 제외하면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을 포함하더라도 손에 꼽을 것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앞으로 펼쳐질 노후 인생, 노년의 삶을 위해 진정한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굳이 과거 직장 동료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도 과거를 회상하는 것 이외에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만 오고 갈 것이기에 따지고 보면 미래의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하여 50세 이후, 늦어도 60세 이후부터는 인간관계를 은퇴형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은퇴형 인간관계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나만 마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 드는 적적함 회의감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꾸리고 싶어도 그 어디에서도 관계를 갑자기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50세 전후를 기준으로 노후를 함께할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기보다 늦었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순간이니까요. 두 번째, 지극히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 경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 지역에서 소문난 마당발이었던 40대 남성분이 계십니다. 장손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온갖 경조사와 집안 행사에 많이 불려다녔던 터라 그분에게 경조사에 참석하는 일은 일상의 일부일 정도로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30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결혼식이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예식장에 하객들이 개미떼 마냥 바글바글한데 사진 찍을 때 보니 신부 쪽 하객은 100명이 될까 말까인데 비해 신랑 쪽은 자그마치 600명이나 왔답니다. 사진 한 장에 신랑 신부 하객 700명이 다 들어갈 리도 만무해서 하객 사진만 몇 번에 걸쳐 나누어 찍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좁은 장소에 모였을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그분과 사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식의 인상이 강렬했던 탓에 그때 하객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는 이야기를 꺼내니 당시 자기 쪽 하객들이 많이 와서 본인도 체면이 서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과 친척들까지 좋아하셔서 한동안 매우 뿌듯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았던 이야기도 잠시, 나이 40이 넘어가니 그런 과시욕도 잠깐이고 그 많았던 지인들도 대부분 연락이 끊겨서 곁에 남은 사람은 10손가락으로 꼽고도 손가락이 남을 정도라고 하소연합니다. 심지어 그에 비해 친척을 포함해도 하객이 채 100명이 되지 않았던 아내분은 당시에 왔던 하객들과 여전히 자주 연락하며 잘 지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분 표정이 매우 씁쓸해 보였습니다. 평생 마당발로 살았던 이분은 아내가 몇몇 지인과 여전히 관계를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은 게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조사마다 그 규모를 과시하기만 바빴던 인간관계를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정리의 일환으로 평생토록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던 경조사 참석도 많이 줄이고 과거에 받았던 만큼 부조하면서 최소한의 예의 정도만 표하며 허례허식에 대한 잡념을 비우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경조사란 한 개인의 인생에서 필히 맞이하게 되는 결혼식이나 돌잔치와 같은 경사, 장례식 등의 조사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정도로 지극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축하하거나 애도하는 정도의 규모가
경조사의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조사는 이러한 본질과 다르게 인간관계에 있어 굉장히 특이한 역할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만 알리는 것이 합당한 일을 주변에 전부 알리고 알게 된 이상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역시 축하나 위로의 의미로 돈을 주게 되면서 경조사 본래의 의미가 서서히 변질된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이 많이 와야 좋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탓에 우리 사회에서 경조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예민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경조사의 규모 그리고 참석하는 손님의 수가 곧 그 사람의 명성이나 위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허례허식을 일삼기 마련이죠. 이런 세태에 익숙해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 경조사를 위해 인맥을 유지할 정도로 경조사의 규모와 손님 수에 대해 유독 민감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제 지인의 경우처럼 경사인 결혼식에 어느 한쪽 하객이 너무 적게 혹은 너무 많이 참석하면 얼핏 보기에도 한쪽으로 치우쳐 보여서 괜히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조사인 장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북적북적해야 좋을 것 같은데 문상객 수가 적어서 너무 조용하면 상주의 눈에도 문상객들이 보기에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의금이나 조의금 같이 서로 주고받는 돈까지 연관되어 있으니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할 일을 두고 누가 부조를 많이 했느니 누구는 조금 했느니 따지면서도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웃기면서도 슬픈 작금의 사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 노년기, 인생 이막의 노후 생활에 들어서면 지금까지의 관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부조로 친분을 표시하는 행위 역시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간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퇴했거나 노후를 맞이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유지했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하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정리되고 나이가 들수록 동창회에서 서로 불편하던 친구들과는 자연스레 안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단지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부고 문자는 계속 날아오니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다고 너무 난처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받았던 부조금이 있다면 비슷하게 예의를 차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인연이 없었고 앞으로도 인연이 없을 것 같다면 그냥 지나치셔도 됩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에 이렇게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과거 나에게 큰 도움을 줬거나 진한 우정을 나눈 돈독한 사이였다면 이런 경우는 경조사를 계기로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고 반갑게 담소를 나누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렇게까지 긴밀했던 인연이 없거나 오로지 공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경조사 소식을 듣더라도 개인적인 호감이나 의미가 없는 이상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니 괜히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례허식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다 보니 최근에는 경조사를 간소화하자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초상집에 손님이 없다고 비웃는 것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결혼식, 장례식, 병문안과 같이 과거에도 내심 허례허식이라 생각했으나 눈치 때문에 억지로 따랐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어머님께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돌아가셔서 어지러운 시국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장례식장 방문이 어려워 문자와 전화로만 소식을 알리고
아주 가까운 친인척들만 장례식장을 방문했다는데요. 연락받은 분들은 계좌이체로 부조를 해주고 그중 가깝게 지내는 분들은 화환까지 보내며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앉아 어머니 사진을 앞에 두고 어머니와 관련된 옛날 이야기, 즐거웠던 추억 등 이런저런 이야기로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며 함께 울고 웃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소박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손님 맞이하느라 정신없던 다른 장례식과 달리 진정으로 어머니를 기리게 되어 더욱 기념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조사가 생겼을 때 여건을 무릅쓰고 찾아와주는 손님이 많다면 물론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조사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지인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기념비적이고 경조사의 본질에 부합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관성에 따라 경조사 연락이 왔다고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 없이 내가 그 사람의 기념비적인 시간을 함께 나누며 감정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지 신중히 생각해보고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부조로 드린 돈의 절반도 다시 못 돌려받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됩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경조사를 품앗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해마다 철마다 작황도 그때그때 다르게 일수인 탓에 먹고 살만하다가도 갑자기 다음 한 끼 먹을 것도 없을 때가 많으니 서로 돕고 살자는 분위기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어느 한 집에 경조사가 생기면 동네 사람들이 돈이라도 조금씩 모아 그 집에 보태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크게 열어서 경조사를 치르는데 도움을 준 동네 사람들과 그 시기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집에 경조사가 생기면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만큼 다시 보태주곤 했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마을 규모도 크지 않아서 마을 구성원 모두가 이웃 사촌이라 부르며 밀접한 사이로 지내던 시기였기에 이러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품앗이 풍습이 현대에 이르러 축의금과 조의금, 즉 부조의 개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끼리 품앗이 한다는 개념 자체는 매우 정감이 가고 좋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여건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얕고 넓은 인간관계가 팽배하다 보니 정이 깊은 사람이 품앗이 한다 생각하고 주변을 챙겨줘도 이런 마음은 일절 신경 쓰지 않고 받는 것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보답할 줄은 모르는 괘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 나름대로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부조를 하면서 정작 나를 그 정도로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인간관계에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는 내가 없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이 부지기수임에도 나의 인간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탓에 경조사 소식이 오는 대로 모두 참석하고 부조를 하고 있다면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60대 여성분 중 두세 개 이상의 친목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모임들도 자식들이 결혼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서로 부조하며 잘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속해 있던 어떤 분은 아들, 딸 결혼시키고 부모님 상, 시부모님 상까지 전부 치르고 나니 보란듯이 모임의 발길을 끊어버렸답니다. 그 심보가 어찌나 괘씸하던지 그 사람이 참석하던 다른 모임에도 알아보니 그 모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경조사를 마친 시점 이후로 일절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차는 일이죠. 물론 이분이 만에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공교롭게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행태를 지켜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사정을 좋게 생각하며 쉽게 양해해 줄 리 만무하겠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그저 경조사에 대비할 목적 하나만으로 친목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품앗이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받기만 하고 남에게는 주는 것 없이 그 공동체를 이탈해버리는 가히 사기꾼만 못한 무례한과 다를 바 없습니다. 뻔뻔할 정도로 자기만 챙기고 사람들의 선의를 그저 이득볼 수단으로만 여기는 매우 이기적인 인간인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어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 모임을 유지하는 것도 아닌 탓에 그 누구라도 안 좋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자기 이익만 챙긴 채 신뢰를 깨고 나가버릴 수 있어서 괜히 선량한 분들만 마음의 상처를 입는 안타까운 상황이 여기저기서 보이곤 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긴 세월 살면서 부조해드린 돈과 받은 돈을 계산해 보면 드린 돈의 절반도 다시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제 지인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에서 이런 도둑놈 같은 사람들의 부조까지 챙겨주면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남들 경조사 열심히 챙겨봤자 죄다 나가는 비용일 뿐 시대가 각박해지면서 그만큼 챙김받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조사를 대비한다며 인맥을 유지하거나 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경조사까지 죄다 챙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 은퇴 후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은퇴 후 과거의 인간관계는 정리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 경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조로 드리는 돈의 절반도 다시 못 돌려받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옛 속담에 정승집 개 죽은 데는 문상 가도 정승 죽은 데는 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때는 슬퍼하고 있을 정승에게 잘 보일까 싶어 개 장례식에도 찾아가지만 막상 잘 보일 정승이 죽고 나면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비정한 세태를 꼬집는 말입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 이득을 쫓고자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잘 보이려고 못하는 짓이 없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서슴없이 관계를 끊을 정도로 이해타산적이죠. 저희 구독자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안 그래야지, 그래도 인간의 도리는 지키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믿음과 신뢰의 온전까지 가득한 따뜻하고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만 아쉽게도 여전히 인간관계를 이익수단으로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선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이기적이고 가벼운 사람과의 관계에 들이는 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에는 내가 소비하는 돈과 시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은퇴 이후 인생 2막에 진입하면 앞으로의 여생을 위해 시간 계획은 물론 자금 계획 역시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받던 월급으로 한 달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축해둔 노후 자금이나 퇴직금 같은 소정의 목돈에 매달 조금씩 들어오는 연금을 살뜰히 쪼개서 앞으로의 노후 계획에 따라 현명하게 소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여러 소모적인 인간관계까지 모두 품으면서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꿀팁입니다. 이미 지나간 직장에서의 관계 혹은 그저 이득을 바라는 관계처럼 소모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그저 즐거운 노후 인생을 위해 친목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와 잘 통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동호회나 사모임 같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커뮤니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본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곳으로 앞으로 노년기의 시간 대부분을 이 지역 근방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서 좋은 친구,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금상첨화인 경우가 없겠죠.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 동네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도서관, 구청, 시청 등 지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이벤트나 프로그램 중 평소 관심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부끄럽더라도 눈 질끈 감고 한번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독서를 즐기는 사람, 노래나 악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같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취미와 관심사, 심지어 가치관과 성향까지 비슷한 이웃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잘 맞는 사람을 알게 된다면 온갖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친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그 사람과 평생 함께하는 것이 노후 인생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새로운 인간관계를 아무리 늦게 시작한다고 해도 말이 잘 통해서 가볍게 농담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진심도 나눌 수 있는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열정적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당부드립니다. 경조사 소식을 받았음에도 가야 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의 경조사라면 노후의 가장 귀한 시간과 돈이라는 소중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굳이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 소중한 비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인 사랑하는 내 가족의 행복,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본인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노년일수록 더욱 값지게 여겨지는 돈과 시간이라는 귀한 비용을 여러분을 위한 삶에 알차게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긴 시간 누리게 될 노후의 일상을 더욱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